자, 네, 오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교시는 시험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급할 때는 안 봐도 되는 거지만 지금 꼭 봐도 에너지원과 같은 거다. 미리 봐두시면 좋겠다. 결국 지금 첫 시간에 뭐 본 거다? 이거 하나 본 거다. 소송이란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판결을 요청하는 거다.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 판결을 요청하는 거다. 여기에서는 소송물과 법원과 당사자 3요소를 원고가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소장의 양식을 본 거지. 소장의 양식. 지금까지 소장의 양식을 봤던 거였어요. 지금 양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소장의 양식, 당사자, 원고 피고, 그러니까 뒤에 공부할 때 당사자, 학정연 학설 나올 때 당사자 이걸 염두에 두고 또 소송물 그리고 관할 여기에서 이 소송물과 관련해서 여기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요건사실, 간접사실, 그리고 이 증거와 관련된 보도사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거다라는 걸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워밍업으로 소송을 봤다면 이제 소의 종류를 볼게요. 소의 종류도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평생 가져가야 될 거다. 소의 종류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건 뭐 구구단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그래서 판결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밖에 없다. 구구단과 같은 개념이다. 구구단. 자, 이행의 소는 피고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행하라 하는 거고, 확인의 소는 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유자가 누구임을 확인한다 하는 거고, 형성의 소는 이 법률 관계를 취소 변경하는 거니까 뭐 주주총회를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한다고 그래야만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판결로만 이렇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답안지에 쓰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연수원 자료를 그냥 와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갖다 놓은 거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중에서 이행의 소, 세 가지 유행의 소 중에서 이행의 소는 이것도 뭐 크게 5초 작전으로 이행의 소는 그냥 이행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이행의 소니까 이행 판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행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 청구권 그것도 이행 청구권이지 이행 청구권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이행 청구권을 실현을 위한 거다. 이행 청구권.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이행 판결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다. 가장 많다. 객관식 같으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는 않다. 이 지점에서는. 확인의 소는 이런 개념을 자꾸 알아둬야 돼. 확인의 소는 불안한 법률 관계를 확인 판결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야. 근데 뒤에 계속 나올 거야. 불안한 법률 관계를 확인 판결을 통해서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다. 형성에서는 이 역사 이런 거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 판결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 취소 변경시키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 개념. 세 가지 개념. 이게 앞에 나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확인의 소가 기본이라는 견해도 있지나
세 가지 유형의 선문에 각자 존중하는 게 좋다. 이건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개념. 구구단 하듯이 세 가지가 있다.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끝내도 된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 여기서 이행해소를 다시 보는 거지. 이제 이행해소. 이행해소란 말 그대로 자꾸 익숙해져야 돼. 원고에 뭐 이행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행 청구권에 기해서 법원에다 뭐를 요구하는 거야? 이행 명령 요구하는 소다. 이행 판결을 구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이행하라는 판결이 청구권에 의해서 법원에 이행 명령, 이행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이행 청구권을 이행 청구권,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면서 피해옥의 이행 명령 선고, 이행 판결을 받는 거죠. 받아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다. 뭐가 바탕이다? 실제법상의 이행 청구권이 바탕이 돼야 된다. 가벼운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써버릇하지 마요. 보는 동안만 자꾸 오추작전으로 외워두면 돼.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야 돼. 이렇게 키워드로. 이걸 그대로 쓰면 어려워져. 말도. 이행 청구권은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로 나뉜다.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 기준점 뭐다? 이렇게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해소, 현재 이행해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장래 이행해소로 나뉜다. 이건 뭐 그냥 덤으로 현재 이행해소는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지연하는 걸 막으려고 연 12%로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장래 이행해소는 아직 기간도 도래 안 했는데 미리 재판 거는 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수혜 이기는 거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로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자꾸 싸가는 거다. 그냥 가볍게 벌써 이행해소, 개념, 종류 이렇게 딱 와크가 짜지도록 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이해용이다. 이거는 현재에서 피해고는 원고에게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지. 1억. 그다음에 언제부는 5%, 여기 12%가 이렇게. 아주 이율이 셉니다. 옛날엔 25%였다가 20%로 내렸다가 15%로 내렸다가 지금 12%로 내려와 있어. 이게 여튼 센 거다. 지금 은행 이율도 12%가 없는데. 장래이행에서는 지금 기간이 도래했지만 나중에 가압류 뭐 이런 것이 해제되면 나중에 이게 해제되면 이거 해라. 예? 장래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가볍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나중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행은 이렇게 개념, 이행해소 개념,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 그리고 이거는 이행 판결, 명령이란 말의 의무를, 이 명령은 그냥 판결 명령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판결이지. 이건 이행 명령, 국가의 명령이라는 뜻이야. 그냥 목적이 있다. 이거는 이행 안 하면 강제 집행으로 연결된다. 그 이행 판결은 그래서 뭐가 된다? 집행 권한이 된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이행 청구권 존재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 플러스 이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한다. 집행력. 이행 판결은 특징이 기판력에다가 집행력까지. 요 집행력 파트가 이제 민사집행법 그래가지고 법무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노무사는 여과장만 알면 되는 거라 좋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확인 판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 집행력까지 생기니까. 그러나 이행해소가 기각되는 거는 기각. 이건 이행 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가볍게 알아두면 끝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확인해소가 있다. 확인해소도 계속 나올 건데 구구단하는 개념이다. 확인해소란 이렇게
다툼이 없으면 소송이 제기가 안 되는 거니까 다툼이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다 이거. 권리 법률 관계다 여기. 항상 나오는 게 확인의 대상, 권리 법률 관계만. 자,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이 있는 거지. 다툼이 있는 권리 법률 관계에 대해서 존재 불존재 확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확정해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불안 제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 확인해소와 소극적 확인해소가 있다. 적극적, 소극적 확인해소. 적극적인 거는 소유권 등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거고, 소극적은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부존재를 구하는 거다. 확인을. 그래서 이행에서는 현재 이행에서, 장래 이행에서, 확인에서는 적극적 확인에서, 소극적 확인에서 이게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 형성에서는 구분을 안 해요. 이행에서하고 확인에서에만 된다. 적극적 확인에서 얘를 이렇게 내 것을 확인해라. 소극적 확인에서 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지나가면서 확인해소의 특수 형태로 두 가지가 있다. 중간 확인해소라는 게 있고 최근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줄만 써주면 돼. 혹시 나오면.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뒤에 예를 들은 건데 제가 특수한 형태로 중간 확인해소가 있고 이건 뒤에 중간 확인해소는 우리 맨 뒤에 복합소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소처럼. 또 하나는 최근에 인정된 게 판례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시효 연장을 하려면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소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놓은 거지. 예를 워밍업으로 보실래요? 중간 확인해소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반소할 때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의 기판력이 이거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명도하라는 것만 이 주문만 기판력이 생겨요. 이렇게 기판력이. 근데 여기 이유 중에 왜 명도를 하냐면 이게 원고 소유니까 내 소유니까 기판력이 소유권 때문에 생긴 건데 기판력은 이것만 생기기 때문에 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주문이 아니라 명도소송은 주문이 명도하라만이니까 이유 명도하는 이유가 내 소유권이고 너 남의 거에 있으니까 나가라. 이 부분이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걸 소유권이 있다는 건 기판력이 없다 보니까 또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유 여기도 기판력이 생기게끔 또 하나 그래서 중간 확인에서는 사건이 항상 두 개가 돼요. 본 소송에다가 요 이후에 판단되는 거에도 선결적 권유 관계 가는 거에도 기판력이 이것도 판결 이거를 이유에서 판단해 주지 말고 주문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주문이 나온다니까 사건도 이렇게 중간 확인에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사건이 두 개가 됐잖아.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해라. 이게 이제 본래 청구고 본래청 명도소송, 인도소송. 요게 위에 거, 이거 명도소송이 위에 거고 파란 거. 중간학생 밑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내놔라. 얘가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치권이 있으면 안 내놓고 유치권이 없으면 내놓고 막 이게 싸움이 되니까 유치권도 기판력을 받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게 원래는 명도하게 된 이유가 유치권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건데 유치권이 없으니까 나중에 유치권이 있다 없다 또 싸울 거. 왜? 여기는 명도만 판결받았고 이후에서 이후에서 판단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유치권이 있다 없다 또 싸울 수가 있거든. 왜? 여긴 명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판력 있게 딱 받아놓고 싶다. 양. 이걸 중간 확인 판결 그래가지고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건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잠깐 본 거고요. 이게 이제 시효 새로 생긴 거.
예전에는 피고 농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시효가 연장이 되는데 10년 된데도 안 갚으면 연장을 위해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원래 한 번 판결 받으면 승소 판결 받으면 또 재판 제기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지만 시효 연장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또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일이 들어가냐면 이게 인지값도 비싸고 이게 인지값도 비싸고 또 소송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옛날 판결 받은 거, 10년 전에 받은 거, 이 판결에 기초해서 이걸 똑같이 판결 걸지 않고 소멸소 중단을 위해서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 이 판결 받으면 시효가 중단된 거로, 이 판결로. 이런 확인의 소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만 하면 돼.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가 특수 확인의 소로 대법원 판례가 얼마 전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 아, 시효 중단을 해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지금까지였었지만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원래는 적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만 있었는데 중간 확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고, 최근 판례는 시효 확인을 위한,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특수한 형식의 확인의 소를 허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걸 쓰기가 길잖아. 지금 이게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한다. 뭐를 위해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알아도 된다. 뭐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청구 확인의 소가 인정이 된다. 끝난 거다. 뭐가? 확인의 소에 뭐가 끝났어요? 개념, 다툼이 있는 권리 법률 관계 확정을 구해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적속이 있고 이게 있다. 끝났어요. 그리고 워밍업을 미리 본 거지. 확인의 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뒤에도 또 나와요.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뒤에 또 나온다고 이제. 근데 판결의 효력, 그럼 끝나는 거지. 항상 확인의 소의 대상은 요거만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라서 사실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증서 진보 확인의 소만,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지만 확인의 소가 인정이 된다. 항상 똑같아. 증서 진보 확인의 소 이따 볼 건데 이런 식이야.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달 작성된 이 매매 계약서가 위조가 아니고 진짜 성립된 거라는 확인을 구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 확인, 사실관계 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볍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적격 그러면 항상 권리법률관계만, 사실관계는 아니다. 예외가 증서진보 확인해서 이렇게 끝난다. 확인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제 뒤에 나온다. 소의 이익할 때. 확인 판결 받으면 그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고, 집행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행 판결과 다른 점이죠.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확인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창설을 하는 형성해소와 구분된다. 이게 끝이라고. 가볍게 정리해두면, 구구단처럼 알아두면 오치작전. 마지막으로 형성해소란 말 그대로 판결을 통해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다. 요게 중요해요. 판결을 통해서. 형성해소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잘. 근데 모르면 안 돼.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아. 왜? 양이 작아. 이거만 판결을 통해서 변동을 요구하는 소다.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을 변경 소멸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이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정하거나 실현시키는 확인해소 또는 이행해소가 공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정시키는 확인해소, 확정 실현, 이행해소 된다. 형성해소는 권리 변동해소, 창설해소 그러는데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변동. 그래서 확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2번. 요 2번. 요게 요걸 잘 알아둬야 돼. 요게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는 케이스로 나왔었어, 시험이. 이걸 알면 되는 거지. 뭐냐면 자, 원래 형성권에는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변동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거, 상계 이런 거.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거. 이런 거는 형성해소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야만 변동되는 게 있어. 이것만 형성해소래요. 이것만 형성해소예요.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시키는 거. 법에서 그냥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해제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이런 판결이 나야만 변동시키는 거.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형성권, 형성을 소송으로만 구하는 권리, 형성소권. 요것만 형성해소가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되질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근거가 없는 이 근거가 뭐야?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만 이렇게 된다는 근거가 없는 이사해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이걸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상법을 여러분이 안 배우니까 상법에는 이사해임에소라는 어느 경우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사가 해임이 돼. 근데 민법상 이사는 해임시키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이사 해임 소송 들어가면 판례가 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각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각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일반적 의사표시로 변동시킬 수 있는 해제권, 해지권, 임대차 해지 이런 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송을 들어가면 각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 각하야. 왜? 임대차 해지는 의사표시만 가도 되게 돼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그냥 너 말로 해도 해지가 되는 거야. 전화로 해도 해지가 돼. 해지한 다음에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돼. 해지 자체는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거야. 소송을 할 것도 없어. 해지한 다음에 얘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으로 이행 판결로 할 거지 형성해소로 하는 게 아닌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이게 주주총회는 판결로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야 취소가 되는 거야. 내용 증명 첨부벌에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이 판결로만 이거는 주총결의 취소는 이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10,000번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주총결의를 취소한다 그러면 판사가 받아줘.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각하. 그거는 소송으로 제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로 이미 변경된 거고 말을 안 들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지. 이건 해지한다는 소송 자체는
각하 된다 이게. 예? 주총의 결의 취소만 판결로 취소시키는 거야. 주총의로 취소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중 결의 취소 한다라고 들어가면 각하. 이것만 판결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건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근데 시험에 객관식은 많이 나오지만 이건 뭐냐면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기간도 딱 정해놨어. 이렇게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특히 노무사 쪽에서는 깊이까지는 안 하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형성해소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법무사나 이 로스쿨 쪽에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실제법상의 형성해소, 소송법상의 형성해소, 형식적 형성해소가 나뉘는데 자, 이것도 부담 갖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깊이 안 나오니까 개념만 알면 돼. 말 그대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소송을 통해서를 말한다. 이 가사소송이 많지 이게.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나야 취소가 되는 거야. 혼인신고를 취소한다 이렇게. 이혼도. 이혼 판결이 나야 이혼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니까 소송상 형성에서는 소송법상의 법률관계를 판결을 통해서 취소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만 알아도 재심해소. 재심 판결을 통해서 이미 옛날 판결 났잖아.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잖아. 이거를 재심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걸 없애니까 재심 판결을 통해서 소송상 법률관계 변동이 오게 해야 되지. 준재심, 정기금 판결 다 마찬가지지. 뒤에도 마찬가지지.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이게 판결이 이기면 이제 옛날 판결은 없던 게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옛날 판결이 있는 거지만 없애고 다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여기는 뭐 그렇게 학설이기 때문에 이심 교수님 책을 너무 베껴서 갖다 놓은 거지. 개념까지만 알면 돼요. 개념까지. 요 밑에는 이심 교수님 견해라서. 마지막으로 형식적 형성해소 알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끝입니다. 정리해 보면 소에는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가 있는데 구구단처럼 이행해소는 현재행해소, 장래행해소, 확인해소는 적적 확인, 소극적 확인, 형성해소는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이게 다예요. 뒤에는 이렇게 길지도 않아. 이게 앞에서 나오고 다야. 형성해소는 뒤에 별로 안 나와. 뒤에 한마디씩 조금 나와서 조금 나오고 이러지. 실체법상 법률관계, 소송상 법률관계, 형식적 형성해소. 이게 앞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는 형성해소는 이렇게 한 그룹 정도만 나오고 말아요. 자, 이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판결은 일도 양단적으로 너 승, 패 딱 결정내는 게 판결인데 형식은 소송이야. 공밀분할 청구처럼. 형식은 소송, 판결이지만 실제로는 비소송, 안일 비자, 송, 비송. 이걸 비소송을 비송을 해요. 제가 비송 사건을 한 15년 이상 강의했었다니까.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제는 소송이 아닌 비소송, 이거를 형적 형성해서 그러는데 어떠한 내용의 재판을 내릴 건지,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권리관계를, 어떤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건지가 요게 키워드야. 재량이다. 재량.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법원은 청구 취지나 이 청구에 구속받지 않아. 요거 뭐라 그래? 처분권주의가 인정이 안 돼. 처분권주의가 배제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재판 들었어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도 없어. 자, 또한 요건만 갖추면 어떠한 내용으로라도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각이 없어. 기각이.
대표적인 게 공유물분할 청구예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건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얘기인데 실제 많지 않고 공유물분할 청구다. 공유물분할 청구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셔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독자 아닌다면은 형제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공유자가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면 아버지하고 자식이 독자래도.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독자가 아닌다면 형제가 있으면 둘이 공유가 돼. 아파트가 돌아가셔봐. 공유가 되지. 그거 어떻게 쪼갤 거야 이거? 아파트 어떻게 쪼개? 형제 둘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안방은 큰형이, 작은 방은 동생이 등기부를 쪼갤 수가 없어요. 땅도 그렇고 의외로 많다니까 공유분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쪼갤 거야 이걸? 공유분할 청구 가다. 공유분할 청구 제가 예를 들면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상속받았다. 두 사람이 이거 땅을 두 사람이 상속받았다. 이렇게 자를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거야? 두 명일 때도 그런데 이렇게 자르냐에 따라 이 길가가 하느냐 맹지가 되느냐 엄청 분쟁이 심하다니까. 이 상속인이 둘이 아니라 5명만 돼봐. 이걸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이걸 그 판사한테 이렇게 잘라주십시오라고 소송 들어가도 판사가 여러 가지 너 이렇게 자르는 게 좋겠냐 의견 들어본 다음에 야 그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잘라. 어떻게 자를지 이거 1심에서 이렇게 자르라고 나왔어. 근데 2심에서 이렇게 자르라고 나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랑 분리익변경금지가 적용 안 된다는 게 아니 나는 분명히 이렇게 달라고 들어갔는데 판사가 무시하고 이렇게 냈어. 그 항소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불이익도 적용되지 않고 기각이 없다. 기각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공유분할 청구를 요새 꽤 여러 개 했었는데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릴까요? 하나 보면 이거 상속받아봐. 어떻게 쪼갤 거야? 이거 상속받으면 아파트를 요거 상속받으면 어떻게 쪼개 이거? 그래서 어떤 거는 쪼개지 못하니까 그냥 경매시켜서 돈으로 나눠가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형제적 흥손에서 제가 썼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원고가 공유자 중에 한 명이요. 얘들 상대로 임야인데 임야 공유물분할 청구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된다? 이게 지금은 형식적 형성해주잖아 이게. 이게 공유물분할 청구가 나중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게 다다. 이게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그 제가 재판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파는 사람이 있네 이게 또. 그럼 얘가 빠져나간다니까. 왜? 얘는 지금 팔았으니까 공유자가 아니고 얘가 공유자야. 얘가 없으면 각하돼. 그러니까 얘를 끌어들여야 돼. 또 사망하는 사람이 있네 중간에 또. 그럼 상속인한테 수개 신청해야 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를 상대로 이렇게 공유분할 청구 어떻게 쪼갤 건지 이렇게. 이거는 결과가 똑같아야 돼 재판이. 아니 똑같이 공유분할을 똑같이 재판해야지. 결과 이 공유물을 쪼개는 거가 결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쪼갤 건지 내지 뭐 다르면 얘하고 다르면 안 되지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면 경매시켜서 나눠 가질 건지. 얘한테는 경매시켜서 나눠 가지고 얘한테는 이걸 네가 가지고 이렇게 뭐 주군난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공유를 분할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실제 사례를 보고 나면 이거 뭐 필속 공동소송을 그냥 필속 공동소송, 비냥 필속 공동소송, 그냥 유사 필속 보지 말고 이거 하나를 놓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이거 하나 놓고 유사 필속 공동소송도 주주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주청결의 취소를 구했다. 이거 똑같이 구했다. 결국 똑같이 해야지 이게. 이거를 실제 사례를 안 놓고 그냥 유사 필속 자꾸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별거 아닌데. 자,
이 형성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형성 판결이 장래로만 생기는 게 있고 소급하는 게 있어요. 소급. 그래서 예컨대 재심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나면 재심은 소급해서 옛날 고리적에 잘못된 판결도 없어진다고. 근데 이혼 소송은 어때요? 이혼 판결 나오고 나서부터만 이혼이 되는 거야. 이혼 판결 이겼다고 해서 소급해서 옛날에도 부부가 아니었던 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형성 판결이 이렇게 장래로만 생기는 게 있고 소급하는 게 있구나. 재심에서는 소급해서 다 없던 거로 하고 이혼 판결은 장래로만 없게 하는구나. 근데 이런 거는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는 안 나와. 그래서 가볍게만 터치하면 돼요. 형성에서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기각됐으면 형성 요건,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소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에 그치지만, 인용되면 형성 판결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이 생기는 거 끝나지 않고 기판력이 발생한다. 끝.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특징이 뭐다? 이거는 특징은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형성의 소외 대상인 법률관계는 이거는 형성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 날 때까지는 존중을 해야 돼. 형성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유효한 거야. 이거는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판결이 확정해서만 효과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종전 관계를 존중해야 돼. 인정해야 돼. 예를 들면 설립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설립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무효라고 하면 안 돼. 항변으로도. 다른 사건의 선결 문제로도 유효한 해사를 전제로 해야 돼. 왜? 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는 부부야. 이혼 판결이 난 후부터만 적이고. 그런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다. 자, 제가 5초 작전으로 지금 본 거 소의 의의와 종류를 보면, 의, 판결을 해달라는 청구다. 왜냐하면 법원에는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고 있으니까 3요소를 전제로 종류, 이행, 확인 세 가지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이행 청구권, 법률관계 불안, 형성. 자, 이행에서는 이행 청구권, 이행 명령, 현재 이행에서 장래 이행에서. 이행 판결엔 집행력이 생긴다. 확인 이상. 확인해서 다투는 권리관계 확정해서 불안 제거, 적극 소견 확인서고 특수 확인의 중간 확인해서와 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해서가 있었고, 자 확인해서 요 대상이 빠졌네요. 확인해서 여기가 한 장이 대상, 권리나 법률관계만 대상이 된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형성해서 의, 판결을 통해서만 변동되는 거다. 그 전까지는 존중해야 되는 거지. 구분된다. 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실제법상 변동을 요하는 거, 소송법상 변동을 요하는 거, 재심, 형적 형성에서. 형적 형성에서 공유일분할 청구를 예를 들었다. 이거는 뭐다? 이건 말만 소송이지 실질은 비송이다. 법원의 재량에 이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할 건지를.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 있고 불이익도 적용되지 않고 기각이 없다. 자, 소급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기판력, 형성력까지만 챙기고 형성력, 기판력 그때까지 존중해야 되고, 이런 워밍업을 간단하게 본 거다. 이 워밍업을 간단하게 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고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 조금 쉬었다가
소송 요건 가볍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